첫째 장, 유령 군대의 탄생, 기만 전략의 예술. 2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정보, 심리전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창의적인 전술 중 하나는 유령 군대라 불리는 기만 부대의 활동이었습니다. 이 유령 군대는 곰으로 만든 탱크, 가짜 비행기, 그리고 가짜 병사들을 동원해 독일군을 교란시키고 실제 전투력이 집중된 지점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환상이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유령 군대의 탄생 배경과 그 기만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령 군대의 시작은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합군은 유럽 본토 상륙작전, 즉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는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상륙을 위해서는 독일군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제23 특수부대 Easter Troops, 즉 일명 유령 군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독일군에게 가짜 전선을 보여주고 그들이 상륙작전이 진행되는 실제 지점을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유령 군대가 사용한 장비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입니다. 곰으로 만들어진 탱크는 외형상 실제 전차와 거의 구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전차 부대가 집결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저 공기만 가득 찬 고무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풍선 전차 외에도 유령 군대는 가짜 비행기, 가짜 포병 부대 등을 설치해 독일군 정찰기나 첩보원이 포착했을 때 마치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유령 군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청각적 기만도 병행했다는 것입니다. 전차와 병력이 이동하는 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그들은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전차가 이동하는 소리, 트럭이 오가는 소리, 군인들이 명령을 내리는 소리 등을 틀어 독일군에게 실제 병력이 이동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음향 기만 기술은 2차 세계대전에서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적의 정찰 부대가 기만 작전에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유령 군대는 심리전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병사들뿐만 아니라 가짜 통신 신호를 만들어내어 독일군이 이를 도청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대 간의 무전 통신을 조작해 독일군은 가짜 정보에 속아 특정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적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전투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 유령 군대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령 군대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예술가, 디자이너, 그리고 배우 출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창의적인 사고와 시각적 기만을 통해 독일군을 속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고무 탱크를 설계하고 실제처럼 보이도록 배치하는 데에는 미술적인 감각과 무대 연출과 같은 창의적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연기하는 군대였으며 그들의 기만 작전은 독일군을 여러 차례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유령 군대의 탄생과 그들의 기발한 기만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고무 탱크와 음향 기만, 그리고 심리전은 단순한 전투 기술 이상의 전술적 혁신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유령 군대가 실제로 수행했던 대표적인 작전들과 그 작전들이 전쟁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장, 유령 군대의 대표 작전. 전장을 뒤흔든 가짜 전쟁, 유령 군대의 기발한 기만 전술은 2차 세계대전 중 여러 전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들의 작전 중 몇몇은 전쟁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장에선 그들이 수행한 대표적인 작전과 그들이 전투의 승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전 중 하나는 오퍼레이션 포티튜드. 이 작전은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여 나치 독일에 맞서는 대규모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륙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일군의 방어를 교란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령 군대는 독일군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가짜 침공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령 군대는 프랑스의 칼레 지역에 대규모 병력이 상륙할 것이라는 가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이들은 칼레 해안에 마치 실제 군대가 집결한 것처럼 수많은 고무 탱크와 가짜 장비들을 배치하고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기계 소리를 재현했습니다. 독일군은 노르망디가 아닌 칼레의 병력을 집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르망디 해안은 상대적으로 방어가 약해졌습니다. 독일군의 주요 부대는 칼레에서 허둥대는 사이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안으로 성공적으로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오퍼레이션 바스크빌 드래군 도 유령 군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이 작전은 남부 프랑스에서 독일군을 교란시키기 위한 또 다른 기만 작전이었습니다. 1944년 여름, 유령 군대는 프랑스 남부의 브레스트 지역에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 위해 가짜 무전 신호와 허위 정보를 독일군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독일군이 브레스트에 병력을 집중하도록 유도했고, 실제로 연합군은 이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독일군의 병력이 분산되었고, 연합군은 보다 중요한 전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유령 군대의 성공은 단순히 기계적 장비와 가짜 병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리전을 통해 적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군사 지도자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의 기만 전술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들이 보고 들은 정보에 의존하여 전술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군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는 연합군의 대규모 병력 이동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그들은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병력을 배치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령 군대는 단순한 전투 부대가 아닌 정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심리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기만 작전은 독일군의 전반적인 전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연합군이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독일군은 연합군이 대규모 침공을 벌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지역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이는 전반적인 전쟁 상황을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전개시켰습니다. 유령 군대의 전략적 기만 전술은 단순한 속임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곳에서 전쟁의 환상을 만들어냈고, 그 환상이 실제 전투에서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2차 세계대전의 전술적 교훈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현대 전쟁에서도 정보와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유령 군대가 수행한 대표적인 작전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기만 전술이 실제 전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유령 군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 기만 작전을 설계하고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활용한 예술적 기술과 창의성이 어떻게 군사 전략에 접목되었는지를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셋째 장, 예술가에서 군인으로 창의력이 만든 전쟁의 환상. 유령 군대의 작전 성공 뒤에는 단순한 군사적 훈련이 아닌 예술적 창의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대는 특별히 선정된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많은 이들이 예술가, 디자이너, 배우, 그리고 무대 연출자들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거대한 무대 연출을 만들어내며 독일군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유령 군대 구성원들의 독특한 배경과 그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전술로 독일군을 기만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령 군대의 구성원들은 뉴욕 미술학교나 광고업계 출신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평소 군사작전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지만, 전쟁 중에는 그들의 예술적 감각이 전장의 중요한 무기로 변모했습니다.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은 고무 탱크를 만들고 그것을 실제 탱크처럼 보이도록 시각적 기만을 이용해 배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적군이 공중에서 이 탱크를 볼 때 진짜 군대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탱크와 차량을 교묘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들의 세밀한 배치는 단순히 탱크를 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적인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명까지 신경 쓰는 등
세심한 연출이 필요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령 군대의 무대 연출자 출신 구성원들은 군대의 동작과 배치를 실제 전쟁 상황과 유사하게 꾸미는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전투 지역을 모방해 지형에 맞는 전투 구역을 꾸미고 군인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들은 독일군 정찰기가 상공에서 관찰할 때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이동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만들기 위해 가짜 군인들과 진짜 군인을 혼합해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영화 세트장을 만드는 것과 유사했으며 그들의 창의적인 무대 설정은 적군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령 군대가 사용한 또 다른 창의적 도구는 음향 기만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대규모 군대가 이동하거나 전투를 벌일 때 나는 소리를 정교하게 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의 음향 기술자들은 전차 소리, 군인들의 대화 소리, 무전 통신 소리를 정확하게 녹음해 이를 거대한 스피커로 재생했습니다. 이러한 음향 효과는 적군이 실제로 큰 규모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음향과 시각이 결합된 이 가상 군대는 독일군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적은 이 허상에 속아 병력을 재배치하거나 잘못된 전략적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유령 군대의 활동은 단순히 창의적인 기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심리전을 함께 수행했는데 이는 독일군의 정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이 불필요한 결정을 내리게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유령 군대는 가짜 통신을 만들어 독일군이 도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대와 전투 계획을 꾸며내어 독일군이 이를 진짜 정보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흐름을 조작하는 심리전은 독일군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연합군의 실제 전략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모든 창의적 기만은 단지 기술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전술로 발전했습니다. 독일군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무전으로 얻은 정보에 의존하며 전투 계획을 세웠지만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정보일 때 그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령 군대의 활동은 결국 적군의 정보 의존성을 공격하는 심리적 전술로 현대 전쟁에서 심리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유령 군대가 어떻게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독일군을 교란시켰는지, 그리고 예술적 감각과 심리전이 결합된 기만 전술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선 유령 군대의 활동이 어떻게 전후에 평가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이 현대 군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넷째 장, 유령 군대의 유산, 전후 평가와 현대 군사 전략에 미친 영향.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령 군대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은 상당 부분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기만 전술은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유령 군대의 전후 평가와 그들이 남긴 유산, 그리고 현대 군사 전략에서 그들의 전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령 군대의 존재는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비밀 작전으로 분류되었고 전후 수십 년 동안 그들의 기여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군은 이 부대의 임무를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적군뿐만 아니라 연합군 내부의 여러 부대도 이 기만 작전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리전의 본질상 많은 부대가 유령 군대가 펼치는 허구의 전쟁을 실제로 믿게 만드는 것이 작전의 성공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만이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었고 그 중요성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드러났습니다. 전후 유령 군대의 활동은 기만 전술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고무 탱크, 가짜 군인, 음향 효과 등은 전통적인 군사 전략과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이었으며 이를 통해 연합군은 전쟁에서 새로운 종류의 전술을 개척했습니다. 유령 군대의 작전은 비대칭 전술의 전형적인 예로 적의 정보 수집 능력을 공격하고 심리적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현대 전쟁에서도 심리전, 정보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대 군사 전략에서의 영향 유령 군대의 유산은 단지 과거의 군사적 성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대 군사 전략에서 기만과 정보 조작은 중요한 전술적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유령 군대의 접근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는 심리전은 더욱 정교해졌고 정보전은 군사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전쟁의 발달은 유령 군대가 개척한 기만 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짜 정보와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만은 현대 군사 작전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령 군대가 시작한 전술적 기만의 유산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전쟁의 경계 유령 군대의 활동은 예술과 전쟁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고무 탱크와 음향 효과는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었으며 이를 설계하고 배치한 이들은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적을 속이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환상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예술적 창의력이 빛나는 기발한 전쟁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령 군대는 전쟁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기술과 예술, 심리학을 결합해 전쟁의 양상을 바꾸었으며 그들의 전술은 단순한 군사적 기계론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전후 평가와 인식의 변화, 유령 군대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그들의 기여는 이제 전쟁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이들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평범한 예술가나 디자이너였지만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창의력은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령 군대 출신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계에서 다시 활동했으며 그들이 보여준 창의적 기민함은 다양한 분야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유령 군대의 기여는 단순한 전투 부대의 성과를 넘어서 군사 전략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전쟁에서 기만과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현대 군사 전술이 정보전과 심리전을 얼마나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유산의 의미, 유령 군대의 전술적 기만은 심리전과 정보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창의적인 전술이 전쟁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전후 군사 전략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고 그들의 전술은 오늘날까지도 정보전과 심리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예술적 창의력과 기술적 정교함이 결합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유령 군대는 역사 속에서 이를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전쟁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유령 군대의 전후 평가와 그들이 현대 군사 전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전술적 기만은 심리전과 정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창의적인 전술이 전쟁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